여기 시체의 머리를 들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열심히 공부한 당신 즐겨라. 당신의 쉬는 시간을 책임질 방구석 문화생활 잡을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쉬는 시간에 만나볼 작품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신체 접합술의 귀재인 의사 앙리 듀프레는 1815년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신념하에 나폴레옹 전쟁의 군의관으로 참전 중입니다. 그는 전쟁 중 그의 신념 때문에 아군을 넘어 적군까지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적발되어 간첩죄로 즉결 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하는데요. 앙리가 사형을 당하기 직전 빅터 프랑켄슈타인에 의해 무기연구소로 이송되고 이곳에서는 시체를 통해 죽지 않는 인간을 초월한 군인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앙리는 생명 창조는 신의 영역이라며 거부하지만 이내 빅터의 확고한 신념에 감명을 받아 실험에 동참하게 됩니다. 연구가 성공하기 전 전쟁은 끝나게 되고 빅터와 앙리는 빅터의 고향 제네바로 향하게 됩니다. 빅터의 숙부인 슈텐파 시장은 종전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지만 사람들은 빅터가 전쟁에서 많은 훈장을 받은 것은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이라며 수군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터는 이런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폐쇄된 프랑켄슈타인 성에서 앙리와 함께 무기연구소의 연구를 이어가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이 빅터를 꺼리는 것을 느낀 앙리에게 빅터의 누나인 엘렌은 그의 과거 이야기를 해줍니다. 빅터와 엘렌이 어릴 적 마을에 흑사병이 돌았고 어머니가 흑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의사였던 아버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모든 의술과 미신의 힘을 빌리는 민간요법까지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결국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대로 어머니를 보낼 수 없었던 빅터는 어머니의 시신을 집으로 가져와 살려내기 위해 애를 쓰지만 시신을 집으로 가져온 것, 민간요법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그들이 마녀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사람들은 프랑켄슈타인의 성에 불을 지릅니다. 그렇게 성에서 도망치지 못한 빅터를 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목숨을 잃게 되고 빅터와 엘렌은 슈테판 시장에게 얹혀 살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빅터는 생명 창조에 집착하게 됩니다. 한편 두 사람의 연구에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체가 신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험에서 사용되는 강한 전류를 뇌가 버티지 못하고 타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두 사람의 실험을 돕던 빅터의 집사 룽게가 장의사에게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의 머리를 후원 값을 약속하고 제공받는 것을 제안했고 둘은 제안을 수렴하여 장의사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장의사는 돈에 눈이 멀어 빅터를 동경하던 청년 월터를 죽여 그 머리를 가져와 더 큰 돈을 요구하고 그 일에 분노로 이성을 잃은 빅터는 장의사를 죽입니다. 이에 앙리는 빅터의 연구에 성공을 위해 빅터를 기절시킨 후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룽게에게 사건의 전말을 들은 엘렌은 빅터에게 찾아가 혹시 앙리의 머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그를 비난하고 그의 침묵은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빅터는 고민 끝에 법정으로 달려가 월터를 죽인 것은 장의사이고 그를 죽인 것은 자신이라고 자백합니다. 그러나 빅터의 숙부인 스테판 시장은 전쟁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착란 증상이라며 그의 증언을 기각하고 앙리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집행 전 마지막으로 면회를 온 빅터는 앙리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기를 부탁하지만 앙리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빅터가 살아야 한다며 앙리를 뒤로하고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결국 빅터는 앙리를 부활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그의 머리로 실험에 임하게 되고 결국 생명체를 창조해내게 됩니다. 피조물을 기계 속에서 꺼내 눕히고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앙리의 머리가 없어진 것을 알리기 위해 룽게가 실험실로 달려오고 마침 깨어난 피조물을 보고 경악합니다. 피조물이 몸을 잘 가누지 못해 빅터에게 매달리는데 이것을 본 룽게는 괴물이 주인을 해하려 한다며 괴물을 공격하자 괴물은 룽게의 목을 물어뜯어 죽여버리고 빅터는 그런 괴물을 죽이려 하나 피조물을 그곳을 벗어나 도망칩니다.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빅터는 줄리아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지만 그는 항상 피조물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리아의 위로로 안정을 되찾으려던 그때 스테판 시장의 실종 사실이 들려오고 모든 사람들은 그를 찾아 나섭니다. 그들이 떠나자 괴물이 나타나 친구를 죽이고 자신도 죽이려 했던 빅터를 비난하며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괴물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격투장 여주인의 개를 잡아먹어 쫓기게 되고 도망치는데요. 이때 우연히 곰에게서 결투장 아녀 까트린느를 구하게 되어
격투장으로 끌려가 전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전투 도중 상대방을 죽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칙을 어긴다며 격투장 주인 부부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까트린느는 몰래 괴물을 치료해주며 북극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한 그녀와 북극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꿈꾸는 괴물에게 격투장 채권자 페르난도는 자신의 격투사와 싸워서 이기면 모든 빚을 면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며 자유를 꿈꿉니다. 하지만 동시에 까트린느에게 접근한 페르난도는 괴물에게 자신이 준 약을 타면 역시 자유를 주겠다 유혹하고 그녀는 괴물을 배신하는데요. 괴물은 결국 전투에서 패배하지만 페르난도의 음모가 밝혀지며 그는 결국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고 혼자가 된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준 창조주에게 복수하겠다는 분노에 휩싸여 격투장에 불을 지르고 빅터를 찾아갑니다. 이야기를 들려준 괴물은 복수를 예고하며 사라지고 슈테판 시장이 살해당했으며 그의 누나인 엘렌이 살인범으로 몰렸다는 소식을 듣고 사태를 막기 위해 움직여보지만 이미 그녀는 교수형을 당해 죽음을 맞이한 후였습니다. 빅터는 앙리와 마찬가지로 누나를 살리기 위해 시신을 몰래 가져왔지만 괴물에 의해 실험실은 파괴된 상태였고 좌절하는 그에게 괴물은 아직 복수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빅터는 언젠가 찾아올 괴물을 대비하여 수많은 경비를 세우고 괴물을 기다리던 중 줄리아의 비명소리와 함께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급하게 줄리아에게 달려가지만 이미 그녀는 살해당한 후였고 경비를 서던 총잡이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괴물이 줄리아를 살해하고 창문으로 달아났다 말하자 모두 괴물을 잡기 위해 그를 쫓습니다. 그렇게 빅터와 총잡이만 남은 방에서 총잡이는 모자를 벗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괴물이었습니다. 빅터는 왜 자신이 아닌 줄리아를 죽였냐며 울부짖지만 괴물은 자신은 북극으로 떠날 것이니 복수를 원한다면 따라오라며 떠납니다. 복수를 위해 북극에 도착한 빅터는 결국 괴물과 마주하게 되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중 괴물에게 칼에 찔려 다리에 상처가 나지만 마침내 괴물을 총으로 쏘며 쓰러뜨리게 됩니다. 쓰러진 괴물은 빅터에게 그런 다리로는 북극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이 세상 속에 너를 혼자 남긴 것이 자신의 복수라 말하며 숨을 거둡니다. 그렇게 괴물을 쓰러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모든 것을 잃은 빅터는 괴물을 끌어안고 절규하며 극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충무아트홀 개관 10주년 기념작으로 원작 소설의 큰 설정을 따라가지만 많은 사항들이 변경된 작품으로 주연 배우 11명이 모두 1인 2역을 담당하는 이색적인 연출이 돋보인 작품입니다. 아쉽게도 작불바가 추천하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지금 공연되고 있지는 않지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선보일 예정으로 아직 캐스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쉬는 시간에 만나요.